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재해 환자들에게 접근해 좋은 장애 등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현직 변호사와 노무사, 브로커 등이 대거 붙잡혔습니다. 민선 6기 광주 전남의회의 대부분이 새정치민주연합 일색이어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3, 4분기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휴가철 비수기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순천 곡성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의 경선전이 본격화돼 선거전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산재 환자들이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서 등급을 잘 받아주겠다고 속여서 수억 원을 가로챈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현직 변호사들과 노무사들도 가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여천 산단에서 일하다 추락해 뇌에 골절상을 입은 조모 씨는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조 씨의 장애 등급을 높여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 말에 속은 조 씨의 가족은 2,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몸이 다 망가져버리고 사실상 정상이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뜯기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처럼 산재 환자들에게 접근해 장애 등급을 높게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가로챈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이나 노무사를 사칭해 접근했는데 장애 등급을 잘 판단해주는 의사가 있다고 꼬드겨 수수료 명목으로 환자들이 받은 돈의 20에서 50%를 챙겨갔습니다.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과 노무사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구속 기소된 브로커 박모 씨는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챙겼고 변호사 김 씨는 1억 3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와 또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어떤 괴리, 여기를 파고든 브로커들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의사들이 이 범죄에 관여한 증거는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산재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손쉽게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를 뜯기지 않아도 된다며 브로커들이 접근하면 일단 의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남쪽에 있는 장마전선이 우리 지역으로 올라오겠습니다. 퇴근길 생각해서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비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은 최고 60mm, 남해안 지역은 이보다 많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장성 20도, 영광 22도, 광주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화순 26도, 구례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낮 최고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와 토요일에도 28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옷차림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장맛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시군의회의 원 구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막론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일색이어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선택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당 독주입니다. 새정치 독식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전남도 의회. 비례대표 6석을 포함해 모두 58석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89%인 52석을 차지했습니다. 무소속이 4석,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각 1석씩으로 지난 9대 도의회보다도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초선 의원이 30명으로 물갈이 비율이 56%에 머물러 참신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10년 만에 도정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 견제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높습니다. 22개 시군의회도 새정치 소속 의원 비율이 82%로 편중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원 구성 단계에서 강하게 작용해 초반부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는 7일 개원하는 목포시 의회는 조성호 의원과 성혜리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내정돼 투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주윤덕 의원, 해남군의회는 이기룬 의원이 내정되는 등 대부분 기초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형식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명한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주민의 선택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독점 구조를 형성한 제10대 광역 기초의회. 임기 시작부터 일고 있는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부 변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3, 4분기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등 광주 지역 10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 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101로 집계됐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우려와 휴가철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류 관측 월보를 통해 준고랭지 배추의 출하량 감소로 배추 10kg 도매 가격이 지난해와 평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6,000원에서 7,000원 선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늘은 생산량이 32만 5천 톤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줄어 가격이 3,100원에서 3,400원대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파는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많은 14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컷오프를 통해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선 후보 4명을 선정했습니다. 공천 후보는 선거인단 선호투표제로 선출돼서 조직력과 인지도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순천 곡성 선거구의 경선 후보가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론조사와 면접 등을 통해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는 구희성 변호사, 노광규 전 순천시장, 서가번 전 의원, 그리고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선거인단 선호투표제를 실시해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승부는 조직력과 인지도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 유권자 500명에서 8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조직이 탄탄하고 인지도와 호감도가 더 높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력이나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에서 정말 핵심성 문제점을 없애가지고 올바른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 간의 셈법과 변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다시 합산하기 때문에 후보 간의 격차가 적으면 순위가 계속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순위 득표를 얻기 위한 후보 간의 물밑 합종 연행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보궐선거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궐선거 공천 마감일까지 시일이 촉박한데도 광주 광산을과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 후보 압축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광산을과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지역구의 후보를 서너 명 수준으로 압축해 어제쯤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후보 경선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시간 끌기가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타이거즈, 나흘간의 휴식기가 오히려 독이 됐을까요? 펄펄 날던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됐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 한 계단 올라설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기에 더욱 아쉬운 패배입니다. 안타 1개가 부족했습니다. 9회 말 3루에 동점 주자가 있습니다. 한 점만 더 올리면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긴장감 속에 이성우 선수가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3루 주자는 잔루가 되며 주중 1차전 결국 기아가 승리를 내주고 맙니다. 지난주까지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하던 타선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꽉 막혔습니다. 어제 타선이 뽑아낸 안타는 단 5개. 김주찬 선수가 연속 장타를 터뜨리며 득점권에 들어갔지만 후속 타자들이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이범호의 홈런도 빛이 발했습니다. 시즌 10호 홈런을 쏘아 올리며 두산을 1점 차로 추격했지만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심 타선 나지완부터 하위 타선까지 무안타에 그치며 그저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수비도 아쉬웠습니다. 호수비와 실책이 번갈아 나왔는데요. 이대영 선수가 몸을 날리는 호수비를 펼치며 두산의 공격 흐름을 막았지만 잇따른 야수들의 실책은 투수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뻗는 타고 잡아냅니다. 3루자 2루 주자. 그래도 마운드는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공격력 1위인 두산이지만 기아 마운드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선발 임준섭 선수는 위기 상황에서 병사를 유도하는 노련미를 보여주고 5.2이닝 4실점으로 조금 아쉽지만 안정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최영필 선수의 투구는 빛났습니다. 주자 1-3루 상황에서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켜내며 기아 구세주로의 존재감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어제의 패배를 소록하는 두산 11차전이 열립니다. 오늘은 승리 보증수표 양현종이 출격합니다. 양현종에 맞서는 상대는 오현택 선수입니다. 양현종 선수 시즌 10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명품 투구로 팀 승리와 함께 10승 달성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